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대선 가도를 거침없이 질주하던 이재명 후보가 큰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봐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무엇이라고 변명을 하더라도 오비락에 해당될 수 있는 아주 큰 초대형 사건입니다. 우리 옛말에 배나무 밑에선 오얏갓을 고쳐 쓰지 말라. 그러니까 오해 살 일을 절대로 해서 안 된다라는 그런 옛말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출직 공직자들과 달리 일반 공무원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봐도 오해가 살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은 이재명 지사 측이 어떻게 문제를 앞으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지 정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실제적 진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그냥 적당히 묻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여권 내에서도 이 문제가 간략하게 처리될 그런 해결 사안이 아니다. 각 후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그렇게 맞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에서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하게 되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택지 개발 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당시에 추진지도는 성남 판교 대장도시개발 사업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민간 개발 방식에서 민간 및 공영 공동사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일단 왜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관청이 개입할 가능성을 크게 높인 정책 변경은 곧바로 떡고물이라는 그런 단어를 누구에게나 떠올리게 만듭니다. 개발이 없으면 떡고물이 생기지 않겠지만 개발이 있으면 무조건 떡고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떡고물을 받았느냐 아니냐 문제는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때 이재명 성남시장은 5,500억 원 상당을 성남시에 환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개발 사업 이익금 중에 상당 액수가 거의 4천억 정도가 특정 개인의 몫으로 특정 개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인 이른바 화천대유에 돌아간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비리 사건으로 앞으로 폭발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의혹을 받게 된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고 이 의혹이 그냥 의혹인지 아니면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는 2015년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응모한 3개의 컨소시엄 가운데서 하나은행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사업 파트너로 선정하고 시행사를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성남의 딸로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2015년 2월 13일 공모가 시작된 해당 사업의 공모는 마감 제출 시간인 2015년 3월 26일 오후 6시로 그렇게 적시되었고 하루 뒤인 딱 하루입니다. 바로 27일 날 오후 6시 23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승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딱 하루 만입니다. 그러니까 마감 이후에 하루 만에 모든 것이 선정되었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화천대유 회사 설립 일주일 뒤에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고 설립 일주일밖에 안 되어서 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심사기간을 거쳐서 통과되었습니다. 여기서 일단 상당히 사람들이 특혜가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사 단계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지구는 경쟁 입찰이 벌어지면서 최대 180대 1까지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천대유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5개 부지의 시행권각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법조인의 관련입니다. 2020년도 7월 달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 과정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5대5로 동수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때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을 낸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살려줬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바로 권순일 전 대법관이자 그 말도 만났던 4.15 총선에서 소위 큰 책임자로 알려졌던 권순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런 4.15 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바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언론에 자신은 화천대유를 전혀 모른다 이렇게 발뺌했지만 위의 재판에서 이미 화천대유가 여러 번 언급된 것이 확인되자 돌연 화천대유의 고문직을 사임했습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은 주로 뭔가를 딱 잡아 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건에서 이미 화천대유 건이 이 부장 재판 연구관에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충분히 들어있음에 불구하고 그걸 모른다라고 권순일 씨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는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소개드린 짧은 사실만으로서 아하, 이 양반이 뭔가 숨기고 있구나, 아하, 이 양반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꽤 많으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회 현안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한 논평을 내고 있는 황교안 후보는 이례적으로 강한 논평을 바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내놓았습니다. 제목은 이재명 게이트, 사퇴가 아니라 구속시켜야 될 사안입니다. 황교안 후보의 주장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남 대장지구 개발 관련 의혹에 대해서 1원이라도 부당이득이 있으면 사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반응입니다. 만약 혐의가 사실이라면 그 정도로 막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구속시켜서 감옥에 보내야 될 일입니다. 적법한 죗값을 치르지 않고 사퇴만 하는 것은 최소한의 공정과 정의에 반하는 일입니다. 불법적으로 숨겨놓은 돈으로 권력 못지않은 힘을 휘두르면 노후를 떵떵거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도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4.15 부정선거 등에 대해서도 특검 도입을 요구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이 거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 동조가 가능한 이재명 게이트에 대한 특검은 현실성이 크기 때문에 관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보다 더 위험한 이재명 정권을 막고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이번 특검은 반드시 관철시켜 진실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뭔가 냄새가 풀풀 풍기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너무나 큰 소위 차익 4천억 정도가 바로 시민에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업체에게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4천억을 그렇게 얻은 업체의 주인은 그것을 혼자서 먹겠냐? 당연히 혼자서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 나누었을 겁니다. 그 누군가에게 이재명 경기지사가 포함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4천억 가까운 그런 차액을 특정 업체, 급조된 업체의 사장이 혼자 먹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 1990년대의 수서 비리 사건을 크게 능가할 수 있는 바로 대형 게이트로 비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신중한 논평을 계속해서 해온 황교안 후보가 이재명 게이트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당분간 전국은 이재명 게이트를 낱낱이 밝히는 부분에 많은 그런 관심들이 집중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